스루프타임즈 2023년 5월 1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게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의 TSMC 또 반도체 한파에 덜덜 감성적인 표현이네요. DB하이텍 1분기 영업이익 뚝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파이낸셜 뉴스 김준석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내용 참고해 주시는데 영업이익이 팍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선방했다, 이런 표현을 좀 해주고 있네요. 오늘 별도로 DB하이텍 별도 분석 내용을 방송 할 거고요. 이 원가 회계상으로 매출 총이익이 42.8%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54.3%나 감소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빈에서 만나 솔직한 회담을 했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AFP 오델리아 앤드라는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생긴 게 좀 깡마르게 생긴 사람이죠. 국가안보보좌관인데 중국의 왕이 이제 외교부장을 넘어서 외교위원인가로 이렇게 신분 상승이 돼 있죠. 이번 주 비엔나에서 만났다 하는 것을 각자 다 외교관들이 목요일 날 발표를 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했다는데, 솔직하게 얘기했다는데, 솔직하게 했다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나오게 표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화를 했다는 게 미국 측 입장의 표현을 많이 쓴 거를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에 어떠한 군사적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으며, 자, 이 표현들이 번역도 좀 AI가 이상하지만은 러시아에 무기 공급하면 재미없어요, 이런 얘기 한 거고,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을 우리는 좌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어떻게 외교적인 수사로 했겠죠. 거기다가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미국 마약 협력 모색한다 말은 했는데 멕시코 카르텔이 펜타닐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엄청 싸다며요. 학생들도 용돈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좀비 같이 돼 버려 가지고 사망 사건도 그냥 아주 작은 양 가지고도 환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망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다는데, 이게 중국의 화학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공격을 좀 한 것 같아요. 중국 외교관들이 미국에 대해서 그동안에 쭉 비난을 했는데, 너희들 비난 받을 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그리고 또 설리반은 4월 27일 날 어떤 연설에서 더 공정하고 더 지속적인 세계 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략을 설명했다, 그리고 중국을 언급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로 더 공정하고 더 지속적인 세계 경제 질서를 위해서는 중국을 고분고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 현대 비즈니스에서 세계 경제의 무법자 중국에 마침내 미국의 진심의 분노를 보이기 시작했다. 아니, 이미 트럼프 때부터 한 것 같은데, 이제 진심의 분노, 본격적으로 미국 경제 정책의 대전환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칩스법하고 IRA 인플레이 억제법이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들 정책이 미국 투자와 미국 기업을 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거고요. 어쨌든 반도체 기업의 보조금은 미국에서 공장 건설이나 연구소 설립이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의 정책 이념은 새로운 합의를 이루어놔야 되는데 그게 한 10가지 정도 항목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새로운 합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그 설리반이 얘기를 헛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새로운 합의의 내실을 또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이 미국의 주장을 이 좌파 세력 쪽에서 볼 때는 시장 원리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꼬리표와 함께 강제의 논리로 공격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혼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둔 설리반의 그 또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현재 솔직히 미국의 산업 기반이 공동화됐다. 또 지정학적 안전보장상의 이 경쟁이 이제 또 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솔직히 그 국가 자본주의 성격으로 정부 보조금 이런 것 때문에 큰 거지 실제 지들이 경쟁력이 있어서 큰 거냐?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그 중국이 경제 통합 뭐 이런 걸 이뤄 가지고 군사적 야심도 멈추지 않았는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침공도 막지 못했다. 협력적인 나라는 없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 침공하는데 중국이나 그다음에 미국이나 한 일이 뭐 있냐? 오히려 뭐 글쎄요 어떻게 하면 조장을 했나? 이런 얘기인데 뭐 제목을 제가 이 제목 쪽으로 이걸 하나 붙였습니다. 설리반 씨가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를 제청한 최대 이유 중 이유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손을 내미는데 실패했다. 부자들이 더욱 풍성하게 되는 동안 미국의 중류 계급은 실속했다. 이게 중산층의 몰락,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G20 정도는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설리반의 주장은 우리 경제의 정책 핵심은 구축이다.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중류 계급을 위한 외교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 중국한테 하는 것은 기술 봉쇄가 아니라 극히 제한적인 이 소수 국가를 이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거에서 세계에서 찬반 양론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이 미국 입장에서는 동지라는 나라 표현을 했네요. 동지 나라의 정부.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런 것들이 그 클린 에너지 투자, 국가 안전 보전과 경제력 활력 뭐 이런 거에 해 나가야 된다 이거죠. 이런 거에 걸리는 거 없이. 그래서 이 설리반 강연을 주최한 데가 브루킹스 연구소인데 저도 그 메일 신청을 해가지고 가끔 봅니다만 또 뭐 영어가 짧아가지고 또 이렇게 번역기 돌려야 되고 그런 수준입니다만 그 설리반 강연에 대한 그 반향들이 상당히 많이 이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디커플링 요즘 얘기 디커플링이야말로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뭐 중국은 국유화, 국영화, 보조금화 이런 나라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공존할 수 있냐. 어쨌든 미국도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 그 정부 보조금이 이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도 아닌 거다. 이제는 뭔가 변해가고 미국도 완전 자유주의 같지는 않고 어떤 정부 역할이 작은 정부가 아닌 큰 정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허구날 그 부채 한도 때문에 미국도 걸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뭐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설리반이 얘기한 거는 신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요즘 부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아까 그 글을 쓴 이
일본 경제인인데 일본은 미국에 사귈 수밖에 없다. 유럽과 서머스들의 비판은 이게 서머스면은 이게 소비국들이겠죠. 지당하신 얘기 같지만 하지만 그래도 일본은 미국을 사귈 수밖에 없다. 자기네 현실이. 이거 솔직한 얘기네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려고 그러죠. 그거를 중국 애들이 지금 못마땅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G7 히로시마가 열리는데 참 에듀에이라고 조일신문이니까 아사히 신문에 또 요런 컬럼 칸이 있네요. 이시키 키요시라는 사람이 이런 거고 일본 국민들의 그 교양을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란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변천하는 신흥국에 명칭했는데 저도 그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들이 요즘 회자가 돼서 나오길래 인도나 그 터키 같이 이 중국이나 미국에 그 휩쓸리지 않고 이렇게 그 좌우 그 조정 내지는 그 눈치를 보면서 스탠스를 갖는 그런 걸 글로벌 사우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좀 더 광의적으로 아프리카가 꼭 들어간 그런 개념으로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린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 설리반이나 그 비밀 회동 같은 게 그 저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는 이유로 나온 뉴스를 보면은 중국 평화 노력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특사 파견한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 자기네 역할을 위해 가지고 3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회담을 주선한 실적이 이번에 나왔죠. 7년간 그 외교가 단절됐었는데 똑같은 이슬람 국가 시아파하고 수니파, 수니파가 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란이 시아파 종주국이라고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은 우크라이나 휴전을 요구하는 모든 당사자들과 접촉하고 있다.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비판하는 중국, 아프간의 여성 역할 변화 촉구를 한다. 이 아프간의 그 좁은 회랑을 통해 가지고 옛날에 고선지 장군이 거기까지 가서 전투를 했다는 그런 그 협곡 같은 데인데 거기를 통과하면은 아프간이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어, 그런 그 지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나름대로 야 미국은 그동안에 자유무역 니들이 자유무역 뭐 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막는다 그러는데 니들은 그동안에 그 이 경제 대국까지 만들어 주는데 미국의 힘 없이 중국이 존재할 수 있겠냐? 그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라.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럼 니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그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 유명한 그 이 노벨 경제학 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라는 분이 이런 분이 모양인데 난 이분의 책을 내가 뭐 읽은 게 있는지 없는 건지 잘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자관 그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미국의 정책은 세계를 분열시킬 위험이 있다. 지금 분열시키고 있는데 뭘? 지금 와서 뭐 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적당히 해라. 그런 얘기 같아요. 우리는 권위주의적인 친구들이 많지만 미국이 상대하는 거 여기서 요즘 권위주의라는 건 독재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어,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전쟁과 정치적 전쟁이지 그 나라가 독재를 하든지 마시든지 경제적 전쟁과 정치적 경쟁만 안 하고 미국의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우호적으로 지들은 잘 지낸다.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국은 G7 특히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역할이 좀 요즘 눈에 안 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분은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싸우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키신저도 좀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중국은 죽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키신저는 왜 대만을 지킬 필요가 있는지 그 세 가지 이유 웨지라는 데서 어, 첫 번째 이유는 세계에서 정치적 자유와 미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세계적인 세력 균형에 대해서 세 번째는 세계 경제에 대해서다. 이래서 미국이 대만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 중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면 중국은 최강국으로서 미국에 대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먹는다면은 그것은 아마도 중국이 세계 제1의 패권 국가가 됐을 때나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꼴은 못 본다. 미국이 아마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인권 문제는 국제 관심 사항인데 그 중국 입장에선 내정 문제를 왜 니들이 간섭하느냐 이러는데 대만 문제만이 아니고 그 티베트 위구르 지구의 심한 인권 침해라는 것은 이제 공공연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홍콩도 넘어가면서 그렇게 또 됐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대만이 중국에 병합된다면은 2,400만 명의 대만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종이배를 접어가지고 지금 내가 종이배를 접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만을 상대로 지금 이렇게 이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림이 나왔네요. 그래서 연속해서 이 얘기를 하면은 중국은 티베트 위구르 지구에 심한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구르만이 아니고 티베트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태양광 소재가 나오네요. 요거는 제가 쓴 건가? 이거는 제가 쓴 거네요. 신장 위구르는 사실상 중국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 태양광 소재가 주로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어요. 식민지에서 중국이 착취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만약 독립한다면 그들은 한국의 좌빨들처럼 중국에 끈질기게 일본한테 맨날 호구한 날 피해 보상 요구를 할까? 이 야구 선수 장훈 씨도 그만해라. 이렇게 쪽팔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신장 위구르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 좌빨보다는 더 좀 그릇이 커가지고 있고 지들 열심히 살겠다. 그래서 만약 신장 위구르가 독립해서 국가 이름이 동투르키스탄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태양광 소재를 충분히 거래할 수 있지 않겠냐. 아까 하나 솔루션 얘기했는데 하나 큐셀을 흡수 합병해가지고 태양광 모듈 장사를 하는데 원재료가 대부분 다 중국에서 95% 이상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권 침해하는 나라하고 거래하지 말라고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가 독립해서 자기네들이 만든 거를 거래하는 거는 또 괜찮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내 그 태양광 소재 만드는 폴리 실리콘이라는 소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내 동양화학 OCI KCC가 대표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를 하였는가? 식민 지배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 착취할 게 있다는 얘기다. 우리 그 좌빨들은 착취를 당했다 이렇게 계속 이 세뇌 교육을 시키죠. 물론 전쟁 말기에 물자를 강제로 징발한 것은 한국이나 일본 국민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쇠까지도 다 뺏어갔는데 총알 맞는다고. 한일 합방 후 일본은 자기네 합방이니까 한국 식민을 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한국의 교육과 인프라 건설에 돈을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패전 후에 경제가 크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 운영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결국 비용 절감 때문에 이 열도 자체 내의 경제는 빨리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 일본 애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이제 한마디 또 중간에 넣은 건 있죠. 한국 전쟁 때문에 특수 수요가 일어나 가지고 일본이 이 병창 기지화 됨으로써 너희들은 사실 한국 전쟁이 없었으면 그렇게 경제 발전 못했다. 저는 그렇게 중국의 현재 경제 발전은 미국이 그만큼 싸게 물건을 사줬기 때문에 경제 발전한 거고, 다 그 미국의 덕이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재 위치를 볼 때 한국 경제 발전도 우리가 뭐 중화공업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팔아먹을 때가 전 세계로 수출을 하지만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 시작점에서는 우리 그 누나들의 그 긴 머리 잘라가지고 그 가발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돈 번 거.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나는데,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이 잘한 것은 이제 그 토지 개혁이다. 소수의 호남 지주들이 사실상의 친일 세력이 있다. 그리고 쌀을 갖다가 착취해 갔다는데 그게 아니고 저기 군산 박물관이 아니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군산 박물관인가 그거 가면 큐레이터가 잘 설명해 주더군요. 거기에서 이 곡물 거래소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뭐 노름하다가 땅을 뺏긴 적은 있대요. 그 한국 지주들이 노름. 그게 이제 이 뉴욕보다도 선물 거래소를 먼저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보 차이에 의해 가지고 일본 애들은 이 또또또인가 통신으로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거래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에 무식하니까 그걸 또 노름으로 이게 선물 거래라는 거 사실 노름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거로 땅을 뺏긴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차지하고 그런 경우는 있다고 거기 그 역사박물관에서 충분히 그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건 거래 관계로 가져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호남 지주들이 사실상의 친일 세력이었다는 거죠. 지주들이.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 전체가 그 친일파는 아니지만 지주들은 대부분 친일파였고, 또 그 자제들도 그 일본에서 유학들을 많이 했을 거고, 일본에 가서 유학하면은 친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 잔당들이 현재의 민주당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잔당의 후예들이 끈질기게 피해 보상하고 반의를 내세우고 그 대신 친중 사대주의를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신장 위구르가 독립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국한테 배워서 이 한국 민주당 애들처럼 중국한테 그렇게 할까?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못난 모습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이런 글을 좀 남기고 싶을까 하는 생각도 납니다. 누군가 기업 이념을 요구하고 있는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그 일본 쪽에서 그 번역해서 나온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동아일보 쪽이 그것을 유료인가 뭘로 하는데, 이렇게 그냥 뭐 무료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소개하는 그런 게 좀 좋군요. 제목을 이익을 배출하는 장소에서 의의를 배출하는 장소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주주 이익만 따졌는데 이제는 이해관계자들의 그 요구사항도 다 충족시키는, 그래서 의의를 배출하는 장소로, 이렇게 그 번역이 배출이라고 그랬는데 에, 배출이 아니라 창출이라고 얘기하면 좀 듣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19년 8월에 어떤 기업 체제들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게 BRT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고객 종업원 공급자 지역사회 주주와 같은 모든 이해관계자 스테이크 홀더의 이익 때문에 회사를 이끄는데 관여한다 라는 거를 선포들을 했죠. 그래서 종업원들 능력에 대한 투자, 인재 육성을 한다.
주주의 장기적인 리턴의 환원, 그 다음에 공급자의 공정, 윤리적 거래, 또 지역사회의 환원 등이 포함. 이거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즘엔 왜 강조되느냐 그러면은 사실상 뭐 좋은 말로 해가지고 뭐 이제 그 이념이다, 이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글로벌 금융자본의 그 ESG 요구를 그 전부 의의를 둬서 자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치장하는 거죠. 치장 화장하는 거죠. 코스메틱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기업 이념을 뭐 사상까지 얘기해가지고 사상이 경영 자원의 핵심이 되는 시대다. 뭐 이렇게 해서 불려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비전이 미션이 된다. 이런 거로 상징적으로 얘기했네요. 그러나 뭐 다르게 얘기하기보다는 기업을 하려고 그러면 차입금을 안 빌리는 기업 별로 없어요. 다들 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융자본의 말을 듣게 돼 있고 거슬러 올라가서 나중에 최대의 글로벌 금융자본 로스차일드라고 얘기를 하더만요. 그쪽이 요구하는 ESG를 충족해야만이 기업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자존심 체면 이런 거로 해서 앞에 나온 6가지 이해관계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로 우리나라의 그 아름다울 이 걸그룹 뉴진스는 기네스 세계 기록을 깬 가장 최근의 K-팝 그룹입니다. 이 5인조는 지난 7월에 데뷔했지만 이미 다양한 명품 브랜드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은 광고 계약까지 하면 다 돈을 버는 거죠. 기획사,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돈을 벌게 이 사람들도 우리 그 언니들도 돈을 벌겠지 뭐. 그리고 이제 브랭핑크에 대한 해당 지역의 브랑핑크 고혹적인 그룹의 멤버들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투어 등. 브렉핑크는 4월 15일과 20일 공연으로 코젤라 헤드라인으로 장식한 최초의 한국 배우가 됨으로써 이 코젤라라는 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주 유명한 어떤 공연 뭐 이런 거 같아요. 역사를 한번 다시 쓰게 됐다 해가지고 이게 무슨 여전사들처럼 옷을 입었네. 근본이 CBDC를 위한 치열한 전쟁 제1부 전세계의 내전들 목루라는 방송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이걸 운영하는 김정민 박사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정치 외교학을 해서 그랬는지 어떤 단편적인 뉴스들을 연결 뭐 모두 꼬매야 구슬도 꼬매야 뭐라고 그러죠? 잊어버렸네.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뒤에 숨겨진 금채굴 전쟁. 근본 원인으로 들어가면은 세계 단일화폐 때문에 그게 나온 게 아니냐. 그것도 단일화폐도 결국 전자화폐 돈으로 종이돈이 아닌 러시아 전쟁으로 돈 버는 미월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망하면은 영향이 안 좋다. 키신저는 러시아가 엄청나게 넓은 영토 자체가 다툼이 이루어지는 권력 공백 상태가 될 수 있다. 잘못하면 시베리아가 중국의 땅이 될 수도 있다. 또 이집트 금융위기 올 수 있다. 한때 이집트가 수단을 식민 지배한 적도 있다. 또 좀 문제는 현재 EU나 러시아 용봉 박은혜 그룹 제재로 곡물 협정 끝내겠다. 국제은행 결제망 복귀 요구를 했다. 또 바흐무트 총공세에 우크라이나 대반격 준비하고 있다. 그랬는데 러시아 용병 이게 이제 와그나 이렇게 어떻게 발음하든 돌연 전쟁 끝내야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러시아가 총알을 안 대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기도 하고요. 친푸틴 용병그룹 수단 내전 개입한 듯 금강채굴권 노렸나. 러시아가 금을 모고 있다.
이 그 바그너 그 프리고진이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 러시아가 탄약을 제대로 공급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자꾸 이 전쟁이 지연되고 그러면서 돈 버는 것은 이, 그 러시아의 그 유전이라든지 이런 이 메이저급 그런 그 석유 파는 애들이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벌게 돼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진짜 고생하는 것은 개고생하는 것은 일반 러시아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왜 그 금 얘기까지 얘기 나오냐 그러면 이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 수단 내전하고도 다 연결고리가 된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내는 그 안목이 부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와그너 용병이나 우크라이나 용병이나 모두 네오 나치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골드러시와 중국 이렇게 그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 그 밀림 지역 그 바로 위에 있는 쪽이 황금벨트 지역이라 그래요. 여기에서 그 금을 갖다가 그 채취해내면은 결국 육로가 가장 그 빠르게 이 홍해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는 수단의 그 도로망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철수 작전할 때도 수단 포트까지 이 천몇백 킬로를 해가지고 구출해 냈죠. 지부티 쪽은 그 중국이 그 항구를 해군 기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요. 이런 등등이 왜 그런 데까지 있느냐 그러면 이게 다 찾아보면은 그 금 때문에 그렇다 하는 식으로 연결해서 하는데 설득력 있게 이 백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다 얘기를 하니까 아우 그 수긍이 가더라고요. 참 그 전문적으로 잘 하는 그래서 뭐 미국도 미국이 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금을 모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도 금을 모으는데, 왜냐 그러면 아무리 전자화폐가 되더라도 뭘 믿어야 눈에 안 보이고 종이 지폐도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은 결국 제목에서 근본이 CDBC 화폐 이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세계 이 화폐 패권 아무래도 미국이 이길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크라 전쟁 원인에도 금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내네요. 그걸 좀 그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매체에서도 수단 금책을 환율항으로 광산 장비 시장 지속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변으로 해서 미군 기지들이 왕창 있고 해군 기지도 왕창 있는데 여기 그 빨간테 수단 그 해변에 있는 데가 그 러시아 와그너 용병 거점지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비밀스럽게 금을 채취해 가지고 밀무역으로 러시아로 가져가려고 여기 있는 거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네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과는 요 밑에 있는 지부티의 그 주부티인가 그런 항구를 통해 가지고 중국도 금을 모으고 있다 이런 것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안 끝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 휴전 막반지에 그 중부전선에서 고지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만은 휴전 전이 뭐로 그러죠? 촛불도 이 마지막 꺼질 때가 가장 밝다고 아마 그 휴전 전에 막판 전투들이 일어날 것 같다. 한국 전쟁 비유를 해 본다면은 장기전으로 봤을 때 1년이 넘었는데 아우 좀 빨리 끝나가지고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도 그 지금 무역 적자 터널을 가고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조선비지에서 응급제 강자, 포스코, 대주, SK, 실리콘으로 반격 이런 해가지고 이 윤예원 기자라는 분이 잘 그 연구를 해서 시리즈로 내고 있습니다. 그 2차 전지형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 그래프로 만들어진 것만 했는데
한번 뭐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이 소양으로서 가격으로 본다면은 천연 흑연이 제일 싸고 그다음에 인조 흑연, 그다음에 이제 향후 실리콘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음극재 생산 경쟁으로서 대주전자재료, 한솔케미칼, SK 머티리얼즈,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 이렇게 해서 싸고 성능 좋은 저팽창 음극재가 현재 부각되고 있다라고 윤예원 기자 특별히 그 또 사진까지 제가 옮겨왔습니다. 육군 특수부대의 러시아 용병과의 전투에 대한 세부 사항. 요거 요즘에 그것 때문에 이 러시아 용병 관계, 그다음에 앞서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할 때 이제 용병들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러시아 용병 어디 용병 돈 주면은 다 하는 거. 근데 용병이라는 게 뭐 현대만 있던 게 아니고 중세 시대나 그다음에 이제 이 중동이 이 제국 시절 이럴 때 전부 다 포로들이 나중에 나이 먹고 뭐 해서 이제 용병화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역사가 다 또 세계적인 역사가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바그너 그룹의 러시아 용사들을 포함한 약 500명의 시리아 정부군과 실질적인 전투하는 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케빈 모 워호스 뭐 그 타이틀 이름 같죠? 이거는 전쟁 호스 말이라는 뜻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쭉 뭐 얘기했는데, 미국 특수부대는 인원이 작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 비행기 지원, 또 아파치 헬기 이런 거에 의해서 전투를 무난히 잘 끝내고 죽은 사람 없이, 그 다음에 러시아 용병 500명 이런 거하고 전투에서 잘 끝마쳤다. 뭐 그런 얘기인 거를 쭉 써냈습니다. 일부만 좀 가져왔어요. 프라이데이 디지털이라는 데서 일본의 무릎 꿇은 역대 최저의 대통령 미래 대한 접근에 초조함, 중국이 한국 정부를 맹렬한 매도 중,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프라이데이 디지털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욱하게 만드는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이게 이제 불에 타 죽을 것 이거예요. 그리고 외교의 국격이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 한국이 왜 중국은 한국을 비판하는 것이냐 묻는다면, 한국도 어떻게 되받아쳤냐, 무례와 오만이 지나치다라고 반발했죠. 윤 대통령이 4월 19일 날 영국 로이터 통신 차관 세계적인 통신회사하고 인터뷰, 그때 국내하고 무슨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외국하고 얘기할 때 그냥 뱉어버린 거죠. 있던 얘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하는. 요거 대만 얘기하는지 뻔히 아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격 들어오기 시작했고, 4월 24일에는 워싱턴 포스터의 인터뷰 취재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마련해야 하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일본의 무릎을 꿇은 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 애새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외무부도 한번 되받아 쳤죠. 무례와 오만이 지나치다 불쾌감을 표명했고, 미국에 대한 독립의식, 역대 최저 대통령 등으로 표현한 환경 15에 대해서는 편파적 내용이다 하고 엄중 항의를 했다. 그러면 중국한테 굽신할 때는 지들은 끽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럼 미국이 그때 그렇게 똑같이 중국하고 한테 했을까요? 미국 일간지나 이런 데서 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거 이렇게 표현했으면은 또 미국 반미 운동 또 좌빨들이 들고 일어났겠죠. 그런 거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은, 과거에는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가 한중 관계였냐? 국제 정세의 변화로 점차 골이 깊어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프라이데이 디지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자입니다.